당직 사병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 좀 해도 돼요? 여기서 당직 사령 해본 사람. 아니 구성상 따로 모아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그러니까 핵심이 이런 거.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하는 것. 오늘 그 TBS에서도 관련된 당시 장교 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던데, 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방송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 당직 사병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 일단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안 들어와갖고 난리가 났다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10시까지 복귀를 해야 된다. 뭐 9시까지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귀한 시간까지 서로 당직 사병은 와 당직만 쓰는 거야. 당직 사병이 뭐 하는 줄 알아? 전화 받는 거야. 통신보안. 통신보안 뭐 대대 일병 누굽니다 하고 전화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 장관 아들이 안 들어와서 난리가 났다. 요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저는 그 현모 씨가 했던 발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자기가 모르는 대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직 사병이든 사령이든 서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밤에는 안 움직여요. 만약에 그 장관들끼리 있죠. 그러니까 병이 있고 령이 있는데 사병과 사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교들끼리는 서로 그 군대 그 딸딸이라고 하는데, 군대 전화 띠릭띠릭 하는 그 전화기 안 써요. 장교들끼리는 핸드폰 씁니다.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뭔가 행정 업무 때문에 뭐 처리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바로 사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뭐 작전 이거 작전 지침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통화를 하지, 직접 찾아가거나 밤에 찾아가거나 그 작전 전화 그 군 딸딸이로 전화 안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 창갈 뻔했어요. 별 2개짜리 사단장이 딸딸이로 전화하는 바람에 제가 그 사람이 관등 설명을 안 밝혀가지고 아저씨 누군데요 했다가 사단장이 빡 돌아가지고 밤 12시에 찾아왔다니까. 영창. 그래서 진짜 그 영창 갈 뻔했어요. 그 정도라. 그러니까 장교들은 그 정도로 딸딸이 안 씁니다. 찾아오지도 않고. 이거 딸딸이? 예. 나 김문순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씨가 당직 사병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정확하게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미복귀를 인지를 했다는 거야. 6월 25일 날. 그래서 서 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는 거야. 야, 너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서 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일단은.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너 빨리 들어와 이렇게 당직 사병이 그 전화를 했다는 것도 완전 개구랍니다. 네. 또 지가 뭔데? 그리고 서 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조모를 하지 않아서 일요일에 일을 인지했다고. 이것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병 주제에, 그러니까 지가 뭐 중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인원 체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일요일 저녁에 알았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씩 한번 깨볼게요. 우선은 그 소속 부대 지원장교라는 대위의 얼굴을 몰랐다. 인사장교입니다. 지원장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카투사든 어쨌든 카투사도 한국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크게 시스템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대 중대 본부가 있고요. 본부 중대가 있고 1, 2, 3중대가 있었는데요. 기지가 전방에 20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모두 흩어져 있는 대대거든요. 모두 흩어져 있는 대대인데 대대 본부에 있는 인사장교 얼굴은 그 기지에 있는 병사들도 알아요. 왜? 나 휴가 보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얼굴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별 3개 달린 육군본부의 대위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는데, 육군본부의 지역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데 충북에 있는 사람이 20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예, 여기 의정부로 충북에서 20분 만에 올 수 있다면 순간 이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딱 들어오면 우선 정작과에 가서, 작전과 또는 정작과라고 부르는데 여기 가서 사인을 해요. 나 갔다 왔다고. 이걸 하게 되고 다음날 이제 본부의 행정병이 일제 씁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되게 되면은 그 지원과 인사과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넣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병 입장에서는 만약에 휴가 미복귀자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당직 사병은 구경꾼이에요.
자신의 임무는 전화 받고 연결하는 게 임무인 거지.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미복 기자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행정처나 작전처에서 상황이 발생하고 유병서 연락해가지고 헌병대로 연락이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서 당직 사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큰일 났으니까 빨리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이거는 이런 개구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리고 전화 통화해서 10시까지 들어와. 뭐 이런 말도 했다고. 아우 진짜. 아니 병사는 전부 다 평등한 것이고요. 간부하고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지금 야수님 얘기한 대로 그 작전과에 있는 당직 사병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전화만 받는 애거든요.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순간에 자기가 보니까 이 서일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야식 장구에다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지금 서일병이 이 부대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완전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여기에 있는 이 장교들이 다 영창 가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는 그 장교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이 A씨 말 자체가 이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왜냐면 이게 그렇지, 4번. 그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4번이나 미복귀를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관련되어 있어서 지휘관, 그 결재권자의 전화를 통해서 그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떤 시스템상의 미비 같은 건 있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당직 사병은 바뀌지 않습니까? 근무 시간이. 네. 그럼 그 근무 시간이 바뀌는 당직 사병이 그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결재권자인 사람이 나 이상 없이 휴가 처리해줬어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자기 내피셜만으로 추미애 아들은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미 탈영한 상태였는데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자기 그 민주당 당대표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무마시켰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점호라는 게 작전 나가서 참호 속에서도 합니다. 땅 파고 들어가서 비트 만들어가지고 매복한다고 하죠. 매복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도 점호를 합니다. 4명, 5명인지 지금 이 사람 이야기는 4번의 점호 동안 사람이 1명 비었는데 뭐 어디 자리 깼구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점호는 만약에 사람이 1명이라도 비잖아요. 그 사람이 확인될 때까지 점호 안 끝납니다. 그렇지, 밤새. 그게 밤을 새든 하루 24시간이 지나든 그 나머지 1명 인원이 확인될 때까지 그 점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틀 반나절 동안 사람이 없었는데 몰랐다고 군대에서 점호를 4번씩이나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넘어갔다면 그거는 사단장까지 싹 다 영창 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직 사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말이 과하게 들어갔다고 보고 그게 본인이 순수하게 주장하는 건지 예를 들면 신원식이나 이철웅과는 관련이 없을지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황희정 승께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문제는 지금 관련해서 저는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국방부도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냥 실드 치는 건 불가능해요. 부처별 서로 간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 뭐가 문제냐고요.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 있죠. 제보자는 고발했고요. 지금 금주에 수사 착수한다. 여기서 오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도 민원실에 전화한 적 없다. 그리고 당직 사병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통화한 적 없다. 팩트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병가 당시에 그 통화를 한 게 아니라 통화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날짜에. 그리고 평소에 이 현모 씨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좋아했을 리는 없지. 네. 그래서 얘는
주말 동안에 이 현모 씨 집안에 대해서 스캔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딱 걸렸어. 네, 뭐 사실 얘는 뭐 이렇게 제가 착각했습니다라던가 뭐 제가 뭐 그럴 변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똑똑한 애예요. 네, 일단 집이 울산인데 울산에서 자랐는데 얘가 충남에 있는 뭐 그 사립고에 면접과 시험을 봐서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서도 교육열도 있고 집안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울산 지역의 유지로서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안에서 치열하기도 하고 하니까 혹은 얘가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요. 아, 그게 파스테르 요구르트 그 학교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 학교는 아니에요. 충남에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왔고 지금 집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화목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가족이고 얘가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할까라는 것의 원인은 그런 감정에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현 씨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예, 이름 자체가 너무 검색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각종 이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는 뭐 일베라는 이야기도 있고 워낙 특이하고 그런 정치적으로서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남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래. 그게 2017년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기억의 왜곡이 있죠. 나도 2017년도에도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날짜별로 기억하라면 기억합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 심지어 나는 지금 내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지난주 무슨 방송에 누가 안 나왔지에 대한 기억을 찾기가 힘들어서 자료를 다 뒤져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되거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쁘게 보지 않아도 팩트가 틀린 건 틀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다. 그래서 3일인가 이틀인가를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서모 씨 안 들어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났구나라고 난리를 치겠다는데 장교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결제해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오늘 그 뉴스공장과의 통화했던 그 같이 근무했다는 카투샤 예. 그 사병 그분도 시스템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예. 누가 탈령해가지고 들어왔는데 2박 3일 이상을 모르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게? 당직 사병은 매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바뀌죠. 매일 바뀌고 제가 아침 점호에 한번 빠져가지고 부대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뭐 했니? 사고를 박사가. 자꾸 쳐. 그러니까 그 전날 한잔하고 근무 갔다 와가지고 한잔하고 늦잠 자가지고 어디서 근무했니? 그런 부대가 있니?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중대장한테 꿀밤을 시게 맞았습니다. 꿀밤을. 예. 꿀밤을 맞았어? 아니면 예. 뒤지게 맞았어? 아니 꿀밤 맞았어요. 우리 중대장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이렇게 굉장히 애지중지했었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싫은 사람한테는 과하게 이야기하고 예. 좋아하는 친구 에이 아주 열심히 해 이런 정도. 엄청난 백이 있었나 본데? 근데 이 현 일병이라는 이 사람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은 뭐 일병이라고도 부르고 병장이라고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좀 이렇게 나서는 거를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의 기억이 왜곡이 되어 있었다고 치자고 실수로 기억이 왜곡이 됐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서일병이 현재 점호를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야식장부에다가 내가 너 야식 사러 나갔다고 써줄게. 그러니까 당장 10시까지 좀 들어와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선 병사는요 모든 것을 죄다 간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스킵하고 지 맘대로 뭔가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3일 동안이거든요. 오늘의 문제는 야식장부에 적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와 그제 없었던 부분은 뭘로 메꿀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금 공문서를 위조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저는 생각을 못했으면 머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서모 씨를 괴롭히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약 올린 거야. 어차피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10시까지 못 들어오는 거 아니까 야 내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죠. 왜냐면 10시까지 들어왔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해줄 거야.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밖에 있는 건 해결해 줄 수 있어. 야식장부로. 안 된다 그랬잖아 인터뷰에서. 그거는 돼요. 하루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지. 일개 사병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귀 시간까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전화해서 종용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간부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의 모든 행위는 부대장급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아닌 거잖아.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빨리 들어와 종용할 정도였으면 이미 간부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더군다나 2박 3일 동안 안 들어온 걸 몰랐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어차피 이 악의성이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입시하고 병역은 전수조사하자 이 제안을 했던 게 저는 공감했던 게요. 추미애 장관 건이 나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단체 대여방에다가 자기 자녀들 군대 사진 올리기 뭐 러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많이 해봐야 10대명일 거라고 보고 2명. 지금 추미애 장관 2명?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안 간 문제도 아니잖아.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미친 짓들 하고 있고요. 니들이 왜 주장이 잘못됐는지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